10억 원 이상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몇 프로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별로 없다. 그 10억 원의 주식 소유자들이 주식시장을 흔들어대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개미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야? 개미들이 지금. 국장은 안 해. 미국 주식 비중 75%. 그래서 주식 양도세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 기껏 해봐야 1조 5천억 정도 거둘 수 있다는 건데 1조 5천억 더 걷겠다고 116조가 날아가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게 이 정부다. 진성준도 1,400만 개미 투자자가 위급한데 윤은 어디로 갔냐? 작년에 바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8월 6일에. 지금 이재명 휴가 간 거는 뭐라 그래. 그리고 전국이 물폭탄 예고가 되는데 휴가 가는 게 맞냐? 이준호 대변인이 지금 대통령에 필요한 건 영화 감상이 아니라 상황실 전광판이고 있어야 할 곳은 바닷가가 아니라 재난대책본부다. 브라질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쿠데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브라질에 50% 관세 때린 거에 대해서 브라질은 50% 관세 맞아도 싸다. 룰라 규탄시라면서 성조기, 친트럼프, 또 이스라엘 깃발. 네, 이렇게 재밌습니다. 22년에 룰라한테 패배했는데 그 다음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우소나루는. 그리고 마그니츠키법과 관련해서 룰라를 처벌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룰라는 오히려 동등한 대우를 해야 미국과 무역협상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 버티고 있어요.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브라질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리고 보우소나루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알렉산드리치 모라이스 대법관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마그니츠키법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치 모라이스 대법관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특검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백악관의 대변인이 캐롤라인 레빗이 미국산 쌀의 역사적 시장 적국권 했다는 거, 이제 조선일보에도 이런 기사가 났는데 저희가 뭐 진작에 말씀드렸지만 히스토릭한 억세스를 했다. 히스토릭 마켓 억세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쌀에 대해서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말을 이 백악관 대변인이 왜 했는지 자동차와 쌀에 있어서 히스토릭한 억세스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구윤철은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 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했다. 문제는 이 합의에 아무 문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서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문서가 있고 서명을 했어야 되는데 합의만 하고 뭐 나온 게 없어. 그러면 양쪽 발표한 말을 봐야 되는데 말이 달라. 그게 합의예요? 쌀에 대해서 캐롤라인 레빗은 31일에 미국산 쌀의 역사적인 시장 접근권을 제공한다. 근데 이걸 지금 이재명 정부 측에서는 트럼프의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적 수사인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한국에 감동한 트럼프가 펜도 안 들고 30분 만에 합의했다. 네. 너무 생각지도 않을 정도로 화끈하게 나오니까 말 바뀌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얼른 한 거죠. 네. 얼른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제일 디펜스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농산물 추가 개방 문제인데 농산물이 과연 추가 개방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광우병 시위 사진 보여주면서 할 수 없다. 그리고 쌀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막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막은 건지 아닌 건지 이제 이재명과 트럼프가 만나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한 거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착각하는 게 25%에서 15%로 낮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5%는 부과한 적이 없어요. 계속 관세가 25%로 하겠다고 그러면서 유예돼가지고 그동안 부과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정확한 표현은 0%에서 15%로 올라간 거예요. EU하고 일본은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는데 2.5%가 15%로 올라간 거고 우리는 FTA 때문에 0%였는데
0에서 15로 올라간 겁니다. 그럼 미국은 올라갔냐? 미국은 0에서 0 그대로야. 미국은 0에서 0 그대로인데 우리는 0에서 15로 올라간 협상을 해놓고 잘했다고 난리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이명박 대통령은 관세를 0%로 만드는 FTA를 해가지고 그 난리버거지를 치고 광우병 시위가 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철강업계는 15%가 아닙니다. 품목 관세가 또 달라져가지고 50% 관세예요. 50% 관세면 미국에 사실상 수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니 철강 50%인 얘기는 왜 안 해? 일본은 같은 50%를 막았어도 US 스틸을 인수했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마련해서 관세 걱정을 안 해도 될 상황이지만 이제서야 K스틸법을 발의해요. 근데 관세뿐만 아니라 완성차 현지 조달을 확대해라. 그래서 자동차 부품사들이 이중고에 빠졌다. 한국에서만 생산해서 하기도 바쁜데 미국에다가 공장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서 부품사까지 끌고 미국 갈 수밖에 없는 자동차 회사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또 전기차 지원이 종료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뭐 노란 봉투법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야 이거 이번 기회에 안 되겠다. 아예 다 미국으로 옮겨가자. 네. 라고 하고 있는데 노란 봉투법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의 미국 현지 생산도 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으로 이전하는 것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하게 해놔가지고 지금 철강 기업들은 50% 관세에 노란봉투법에 탄소세까지 해가지고 도저히 유지를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빠졌다. 포항, 광양, 인천 난리가 났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손경식 경총회장은 86세의 노군데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은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수많은 하청노조의 교섭에 대응할 수가 없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노란봉투 속에 들어있는 게 IMF로 가는 초대장이라니까요. IMF 초대장. 네, 이재명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2주 내에 한다라고 했었는데 2주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12일 얘기를 했지만 어제 나온 얘기로는 8월 말 개최다. 25일이 유력 거론되고 있다. 8월 25일이 거론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해서 진성준이 저는 이 민주당이 좀 황당한 게 진성준 같은 사람이 왜 정책위의장을 하고 있는지 민주당 내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진성준이 뭘 안다고 진성준이 정책위의장을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는 건 오로지 운동권 시절에 하던 얘기들만 그냥 죽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10억 원 이상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몇 프로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별로 없다. 그 10억 원의 주식 소유자들이 주식시장을 흔들어대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개미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야? 개미들이 지금. 코스피 안 망한다? 경제하고 아무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국회의원 돼가지고 자기가 뭘 한다고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운동권에서 정치판으로 직행해놓고 경력이라고는 국회의원 한 거 말고는 전북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한 게 다야. 근데 코스피 안 망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아들은 서학개미야. 진성준 장남은 국장은 안 해. 미국 주식 비중 75%. 코스피 5천은 무슨 다들 부동산이나 하자. 사다리 걷어차고 부동산 신화에 매몰된 한국을 건전한 자본시장 중심으로 옮기려는 국민의힘에서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역시 부동산입니다. 역시 부동산이에요. 주식 괜히 해봤자 이런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너무 흔들리니까 안 돼. 진성준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자기는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놓고는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빚 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냐? 아니 너는 빚 부담할 능력이 돼서 빚을 져가지고 집 샀어? 진성준의 아파트가 대출로 산 건데 자기는 대출 다 받아놓고 제2의 스타필드가 착공되는 CJ 공장 부지. 저게 이제 CJ 저기구나. 강서구에 무슨 양천 향교 옆에 있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좌파들은 말을 믿으면 안 되고 행동을 봐야 되는데 진성준이 아파트 사는 곳을 보세요. 대출까지 땡겨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산 아파트 위치가 그 CJ 공장 있던 그 위치인데 거기에 지금 제2의 스타필드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10억 대주주 반대청은 순식간에 10만을 넘겨버렸습니다. 10만을. 이 코스피가 3.9%가 떨어져가지고 시가총액이 116조가 증발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세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 기껏 해봐야 1조 5천억 정도 거둘 수 있다는 건데
1조 5천억 더 걷겠다고 116조가 날아가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게 이 정부다. 지금 이 말씀 잘해요. 결국 일찍들은 자기들이 만든 나라에서 자기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 하에서 그 사람이 주는 15만 원씩 받아 먹으면서 그냥 근근히 명줄만 유지하는. 자,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이제 13조 원을 돈을 뿌려놓고는 세율을 인상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차라리 세금을 인상하지 말고 돈을 안 풀면 되지. 돈을 먼저 풀고 그 돈 모자라니까 세금으로 더 걷겠다? 근데 세금으로 거들려면 시장에 영향을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데서의 원칙은 400년 된 얘기지만 거위한테서 얼마나 소리를 안 지르게 하고 털을 뽑아내느냐. 이게 세금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나 세법이라는 건 법이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순간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원칙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많이 걷어내면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건데 이거는 목을 비틀면서 깃털 몇 개 뽑겠다고 목부터 비틀어. 아니 깃털이 많이 있는 데서 살짝 몇 개 뽑으면 될 걸 그런 건 놔두고 생명을 위협시키는 데서 털을 뽑으려고 하니까 털이 안 뽑히는 걸. 사실 지금 이 정도 관세 협상을 했으면 광화문으로 다들 몰려 나와야 될 때예요. 광화문으로 다들 몰려 나와야 될 때인데 민노총도 0%에서 15%로 올라간 관세 협상을 성과로 포장하지 마라. 25에서 15로 낮춘 게 아니다. 25를 부과했던 적이 없는데 25를 부과하겠다고 예고만 했지 부과한 적이 없어요. 근데 협상용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내놨던 거지 실제 부과한 적이 없는데 실제로는 현실은 0에서 15로 올라간 거야. 8월 1일부터 0에서 15%로 올라간 겁니다. 그 전에 무슨 우리가 25% 관세를 부과했던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부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0에서 15%로 올라간 협상을 해놓고는 그게 무슨 성과야. 쌀과 쇠고기를 지켜냈다고 자평하지만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과거 FTA를 통해 상당히 개방돼 왔다. 농산물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개방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쌀 시장 추가 개방 저지는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농민과 시민들이 진행한 투쟁의 결과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지켰는지 아닌지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재명 내일부터 2일부터 휴가를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4일부터 8일까지 오늘부터 8일까지 그럼 며칠이야 도대체? 2일날 거제 저도로 이동해서 8일까지 머물겠다. 그러니까 휴가 기간은 월, 화, 수, 목, 금이네요. 4, 5, 6, 7, 8.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를 저도에서 휴가한다는 건데 아니 2달 대통령하고 휴가를 가요? 증시 폭락하니까 윤 대통령 휴가 복귀하라고 하고 컨틴전시 플랜 직접 챙겨라. 이게 작년 8월 5일에 했던 얘기입니다. 휴가에서 복귀해라 당장. 안철수가 그 말은 잘했네. 이 대통령은 대주주 10억 후퇴로 개미 투자자 뒤통수를 때리고도 휴가 준비에 즐겁냐? 가서 책 읽고 영화 볼 맛이 나냐? 진성준도 1,400만 개미 투자자가 위급한데 윤은 어디로 갔냐? 작년에 바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8월 6일에. 대통령실이 안일하기 짝이 없다. 저런 말을 했던 진성준이 지금 이재명 휴가 간 거는 뭐라 그래. 그리고 전국이 물폭탄 예고가 되는데 휴가 가는 게 맞냐?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이준우네요. 이준우 대변인이 지금 대통령에 필요한 건 영화 감상이 아니라 상황실 전광판이고 있어야 할 곳은 바닷가가 아니라 재난대책본부다. 지금 이미 250mm 폭우가 내렸고 무안에 289.6mm 물폭탄, 경남에 120mm가 또 왔다. 무안에서는 급류에 휩쓸린 60대 남자가 사망했고 한밤중에 폭우 때문에 6개 시도에서 2,520명이 대피했다. 이런 상황인데 휴가 가서 해안가에서 탱자탱자.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재난 상황이라는 이유로 반려하지 않았어요? 진성준이 작년에 했던 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여름휴가를 떠났습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 도대체? 한밤중에 물폭탄으로 도로 주차장이 곳곳이 통제가 되고 울산 경북의 호우경보, 전남 무안에 289mm, 경남에 이재민이 지금 전국적으로 몇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보가 설치되어 있는 4대강 유역에서는 호우 피해가 없는데 다 이 주변 천들 아직 사업을 하지 않은 그런 주변 천들에서 지방 천들에서 저런 호우 피해가 발생을 한다. 실제로 보의 효과가 탁월하다.
근데 그 볼을 뭐 만든 볼을 지금 뭐 철거해가지고 자연화를 한다. 재자연을 하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오히려 사대강과 지천을 잘 정비하고 볼을 만들어 놓으면 수해가 없어진다. 그러면 업자들이 횡재할 기회가 없어지고 군청에도 긴급복구비인 국비를 흥청망청 써볼 기회가 없어진다. 볼을 해체 안 한 경상도는 달콤한 긴급복구 예산을 구경도 못하고 볼을 해체한 지역은 되풀이되는 홍수피해 때마다 국비로 내려오는 긴급복구 예산으로 목에 때를 벗긴다. 이게 볼을 해체하려고 혈안인 주 이유다. 호남 지역에서 왜 그렇게 볼을 해체하려고 혈안이냐? 긴급복구비로 지방업자와 공무원들이 목에 때 벗기려고 하는 거다라는 글도 있습니다. 뭐 물론 저게 뭐 진실한 얘기는 아니고 올라온 거를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자, 정청래가 당선이 됐는데 정청래가 당선된 건 김어준의 파워다. 이재명은 박찬대를 밀었는데 김어준은 정청래를 밀었고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과 콘서트가 후보들의 선명성 증명 무대가 됐고 강성 당원들의 낙점을 받아서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6월에 한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인데 결과적으로 김어준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을 이긴 셈이 됐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강선우를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어준이 강선우 물러났을 때 사퇴시켜야 할 만큼의 사건은 자기가 알아본 바로는 없다. 그러면서 강선우를 두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대표되자마자 강선우를 챙기겠다. 강선우의 낙마를 야당과의 타협으로 생각한다. 김어준 파워.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 되고 나서 지금 개딸들 사이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 정청래가 당대표 되니까 지들끼리 부정선거라고 난리가 났다. 정청래의 과거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말하면 항상 분란이 있고 그냥 싫다. 사실 정청래와 이재명은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2007년에 정동영이 대선 출마했을 때 정동영과 손학규가 싸웠었는데 그때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게 정청래와 이재명이었죠. 그 당시는 정청래는 현역 의원으로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뭐 정통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통들 대표 비슷한 역할을 했고 이재명은 거기서 행동대장 비슷한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완전히 서열이 뒤바뀌어서 이재명은 대통령, 정동영은 대표, 그러니까 정청래는 대표, 정동영은 거기서 겨우겨우 장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정치 시작할 때 자기보다 훨씬 위에 있었던 정청래가 그렇게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의원 투표에서는 밀렸는데 권리당원과 여론조사에서 뒤집었다. 이재명 지사가 말하면 항상 분란이다. 그냥 싫다. 이런 발언을 영상이 있어요. 무슨 얘기하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요. 당내에서도. 그러니까 막 너무 지지자들끼리 또 격렬하게 싸우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 이렇게 뭐 압수수색 받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도와주기가 싫어요. 전 놀랐네요. 우리 항상 정청래 의원은 마지막 한 사람인데 당성이 좋아가지고 같은 당 사람은 항상 지원해 주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저는 이 지사는 안 그렇다. 왜냐면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왜 그래? 왜냐면 하나하나 입에 올려서 방어를 하기에 민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자체가 글을 쓰기도 싫고. 네. 어찌됐거나 정청래가 이재명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재명이 원했던 박찬대가 아니라 김어준이 원했던 정청래가 대표가 됐다. 네. 또 막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정청래는 지금 말로는 대야 선전포고, 비타협과 묻지마 입법 독주 뭐 이런 식으로 대야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당 대표는 야당과의 관계보다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입장입니다. 정청래는 지금 정책위의장에는 바로 그 진성준을 자르고 한정혜 그리고 사무총장에는 조승래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 당대표 비서실장은 한민수, 정무실장은 김영환, 대변인은 권양엽 이런 초선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윤 대통령이 조폭보다 못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체포한 가결할 때 단식했던 이재명 생각은 안 하고 무슨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을 무슨 조폭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 단식은 진짜야? 구속될 것 같으니까 단식한 사람이 있는데 뭐 영장심사 앞두고 단식을 며칠 했어요? 저때 17일, 18일 했잖아. 단식 전문병원 녹색병원에 있었던 이재명 생각은 안 하고